네, 이번 주에 주시해봐야 될 큰 이벤트가 되겠지요.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자람투자자문의 이창훈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15일에 예정돼 있는 기준금리 결정. 일단은 전 세계 이목에 집중은 돼 있는데 얼마나 올릴 것이냐, 또 그 속도는 얼마나 빨리 가져갈 것이냐가 지금 시점에서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네. 이번에 아마 기준금리 인상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금리 선물 시장에서 반영되어 있는 걸 보면, 25기 정도 기준금리를 인상할 거라고 하는 게 거의 뭐 100% 가까이, 반영돼서 지금 그 금리 선물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FOMC 회의에서는, 아마 기준금리 인상이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준금리 인상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는 이미 시장에서 많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금리 인상이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아마 이슈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제 시장이 관심을 갖는 거는 기준금리 인상보다는 향후에 얼마나 더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릴 것이냐 하는 그 부분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 FOMC 회의 이후에 나오는 그 의사록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옐런 의장이 기자회견할 때 어떤 식의 이야기를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아마 더 시장에서 관심사항일 것 같은데요. 우선 그 내년도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원래 기존에 그 FOMC 회의에서 그 발표한 점도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준 위원들이 각자 개인적으로 자기가 예상하는 금리 수준을 갖다가 이 도표에 점을 찍게 돼 있는데요. 기존의 점도표상에 보면은 아마 내년에 2번 정도 기준금리를 인상할 거다 이렇게 이제 점도표를 찍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얼마나 더 바뀔 것이냐, 이제 이게 관건일 것 같고요. 좀 뭐랄까 이렇게 좀 그 호기시하게 보는 시각에서는 4번 올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왔으니까 점도표상에서 연준 위원들이 내년도 기준금리 인상을 몇 번 예상할 거냐 이게 이제 관심사일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미국의 경제 전망입니다. 그래서 연준에서 보는 내년도의 물가라든가 미국의 경제 전망은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세 번째가 이제 옐런 의장의 코멘트일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예상하기에는 기준금리 인상을 한번 하고 그렇지만은 점도표상에서 굉장히 큰 변화는 주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미 채권금리가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고 그 다음에 달러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강세로 가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점도표를 더 공격적으로 올린다고 하면 시장이 한 번 더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아마 연준 위원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점도표상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갈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미국의 연준이 예상하는 내년도 경제라든가 물가 전망은 지금보다는 상향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마 단서 조항들을 달 것 같아요. 이미 뭐 미국의 그 경제 지표들을 보면 가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트럼프가 선거 때 그 이야기했던 대로 공격적인 재정 정책을 쓴다고 하면 미국의 경제가 버블로 변환될 수도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재정 정책에 따라서 아마 그 금리 정책도 변화할 거다 이런 식의 코멘트가 있을 것 같고요. 옐런 의장의 코멘트에서는 아마 가장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달러 강세에 대한 연준의 시각이 어떠냐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달러 강세에 대한 우려 표명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미국의 금리 결정으로 인해서 시장이 확실히 변곡점이 될 것이다라는 예상이 상당히 지배적인 부분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네. 급격한 달러 강세에 대한 의견 표명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미국 시장 어떤 변화를 맞을 것으로 보십니까? 저희 뭐 이제 증시격언 중에 보면 네, 그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그 트럼프 당선 이후에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가도 뭐 많이 올랐고요. 일단 한 단계 올랐다가
또 지난주에 이제 유럽의 통화 정책 이후에 또 이탈리아의 그 선거 이후에 한 번 더 또 주가가 오른 상태고요. 그 다음에 달러도 굉장히 강세로 갔고, 특히 이제 엔화를 보면요, 엔화가 거의 102엔에서 지금 115엔까지 거의 조정 없이 하락을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급격한 속도로 엔화가 절하돼 있고요. 그 다음에 금리 같은 경우에도 거의 지난번에 그 버냉키 2012년도인가요? 버냉키가 양적 완화를 축소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 버냉키 텐트럼 이후에 거의 폭락 수준으로 금리가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마 오늘은 몰라도 내일부터는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충분히 그 달러 강세, 그다음에 주가 상승, 금리 상승에 베팅했던 투자가들은 이익을 많이 내겠을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이벤트가 발생하는 15일 전후로 해서는 아마 차익 실현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가도 조금 조정을 받고 금리 상승도 아마 속도가 이제 줄어들거나 아니면 주춤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달러 같은 경우에는 이 트럼프가 원래 선거 때 이야기했던 게 환율에 대한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미국이 지금 이 독일이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심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강간을 당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미국의 무역 적자에 대한 그 불만을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아마 그 FOMC 이 회의 이후에 통화의사록이나 아니면 옐런의 기자회견에서 최근에 급격한 달러 강세에 대한 우려를 표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내년 1월 달에 아마 트럼프가 이제 정식으로 취임하게 되면 아마도 환율에 대해서 어떤 그 달러 강세에 대한 제어의 움직임들이 나타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 아마 그 15일에 FOMC 통화정책회의를 전후로 해서는 달러의 강세, 엔화의 약세 이런 현상들은 급격하게 되돌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달러 강세에 대한 표명, 그러면 이제 달러 약세로 이제 그 전환될 가능성이 좀 커졌다라고도 봐야 될 텐데,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원화 약세를 통해서 우리 증시에 좀 미칠 영향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님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네. 그 원화가 이제 최근에 약세로 온 거죠. 네. 원화가 이제 그 달러 강세에 대해서 반대 현상으로 약세로 왔고, 더군다나 이제 저희는 이제 탄핵 정국이었기 때문에 불안감도 좀 있었고요. 그렇지만은 이제 보면 그 우리가 얘기하는 그 국가의 그 신용 리스크를 측정하는 게 이제 CDS 프리미엄인데요. 그 CDS 프리미엄을 보면은 별로 큰 변화는 없어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나라가 그 국가 재정 상태가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외환 보유가 높기 때문에 경제 자체는 사실은 안 좋은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많지만 그 외환 측면에서 보면 원화가 이렇게 추가로 약세로 많이 갈 가능성은 없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그 통화정책 회의 이후에는 오히려 원화가 좀 강세로 움직일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이 들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아마 원화 약세 강세 그거에 수혜를 받거나 아니면 그거에 어떤 그 피해를 보는 업종 간에는 좀 등락이 엇갈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예. 주가 측면에서 보면 네. 최근에 보면 이제 그 환율 측면도 있었지만은 네. 이제 수출들이 굉장히 이 주가가 상대적으로 견조했고요. 그다음에 반면에 이제 내수주나 이런 것들은 소비주 이런 것들이 약했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그 방향이 좀 반대로 갈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내 증시에도 뭔가 확실히 좀 변화가 있을 만한 기미는 느껴진다는 말씀이시고요. 좀 업종별로 해서 언급을 주셨습니다. 잘 들어봤습니다. 자람 투자자문 이창훈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